나는 왜 이렇게 다정하게 대했는데도 상처만 남을까? 왜 내 진심은 가볍게 소비될까?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의외로 다정함이 아니라 적당한 담백함으로 유지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유불급,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친절하면 상대는 이 마음이 진짜일까 의심하게 되고 관계는 오히려 단단함을 잃습니다. 오늘은 왜 담백한 표현이 진짜 마음을 더 잘 전하게 되는지, 그리고 무심함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따뜻한 힘을 가진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는 늘 온도를 가집니다. 지나치게 차가우면 상처가 되고 너무 뜨거우면 쉽게 지치죠. 다정함은 온기가 있어야 하지만 온기가 넘칠 때는 관계가 흐려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정함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다정함이 오히려 상대를 질리게 하고 내 진심이 가볍게 보이게 만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배려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무심한 태도일까? 왜 나는 다정할수록 더 힘들어질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덕목에는 적정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정하다는 이유로 계속 친절을 쏟아붓다 보면 오히려 관계는 편안함보다 불편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향기가 너무 진해져서 더 이상 향기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을 잘 전달한다는 건 결코 친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담백하다는 건 차가움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걷어낸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갓 지은 흰 쌀밥이 간단한 반찬 하나로도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처럼 솔직하고 담백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 있죠? 상대가 힘들어 보여서 많은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던 적, 혹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어서 말을 길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마디 짧은 말보다 덜 울림이 있었던 순간.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심은 말의 양보다 결에 담겨 있다는 것.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내가 생각이 짧았네. 이런 짧은 말들은 큰 제스처 없이도 상대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담백하기에 오히려 상대가 느끼는 울림은 더 크지요.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손에 쥔 모래와도 같습니다. 너무 세게 쥐면 빠져나가고 너무 느슨하면 흩어집니다. 담백한 표현은 그 중간 지점을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불필요하게 웃거나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럴수록 내 진심은 흐려지고 상대는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때로 말하지 않으므로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하며 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정함이 지나치면 그 자체가 의심의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진심은 무게를 잃고 가벼워집니다. 결국 마음을 잘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 이상의 온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에 여백을 남기는 것, 그 여백에서 진심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심한 듯 다정한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지탱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해야 진심이 전해진다고 착각합니다. 상대가 상처받았을 때,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을 때 불필요하게 많은 말로 채워 넣으려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오해가 깊어지고 진심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은 칼날 같아서 잘 다듬으면 빛을 내지만 거칠면 쉽게 상처를 냅니다. 특히 관계가 예민한 순간일수록 말을 아끼는 침묵이 오히려 진심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어떤 날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설명을 했는데도 상대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변명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더 멀어질 때가 있지요. 반대로 조용히 옆에 있어준 한 사람의 묵묵한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침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침묵은 무관심이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는 다양한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알 거라 믿어요. 이런 말들은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표정이나 작은 행동으로 전달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말을 덜어낼수록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상대는 그 말 속에서 진심과 계산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래의 의도는 흐려지고 오히려 더 큰 벽이 생깁니다. 담백한 말은 이런 오해의 여지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길고 복잡한 이유를 늘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깊게 남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힘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말이 짧을수록 그 안에 담긴 진심의 결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관계는 결국 말하지 않는 영역에서 더 많이 성장합니다. 누군가와 오래 함께한 사이일수록 말이 줄어드는 건 서로의 마음을 말로 다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침묵은 때로 두려운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그 침묵을 잘 다루면 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마치 잘 그린 수묵화의 여백처럼 말하지 않은 부분이 그림을 완성하듯이 침묵은 마음을 더 크게 울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위로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마음이 진짜 전해질 때는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담백한 한마디와 함께 흐르는 침묵이 모든 것을 대신해 줍니다. 마음속 깊이 담긴 진심이 있는데도 그것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오히려 오해로 돌아오거나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 적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가? 혹시 너무 차갑게 보였나? 그러나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대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표현의 간격이 어긋난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이유로 말을 지나치게 포장하거나 장식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본래의 온도는 흐려지고 오히려 상대는 그 진심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단순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단순함은 단지 말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은 화려하게 감싸지 않아도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힘든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은 짧고 단순한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볼까?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말을 길게 이어가다 보면 위로는 어느새 내 이야기로 변하고 진심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진심은 화려하거나 장황해야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덜어낼수록 그 사람에게 남는 울림은 깊어집니다. 마치 여백이 있는 그림이 더 오래 바라보게 만드는 것처럼 말의 여백은 상대가 진심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심해 보일까 두려워 말을 덧붙이지만 때로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상대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다정함은 무게를 조절해야 합니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지만 담백한 한마디는 그 무게를 덜어줍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내가 생각이 짧았네. 이 짧은 문장이 장황한 위로보다 훨씬 큰 힘을 주는 이유는 거짓된 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심을 잘 전한다는 건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과 마음 사이의 간격을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덜어내고 마음의 결을 담백하게 다듬을 때 비로소 상대는 그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관계는 화려한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곁에 남아주는 시간과 군더더기 없는 말에서 단단해집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 우리는 자주 과한 친밀함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말을 나누며 더 다정하게 다가가려 애쓰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상대는 점점 멀어지는 듯한 기분을 받게 됩니다. 관계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계는 너무 붙잡을수록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움이 곧 사랑과 신뢰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가까움과 거리감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서 자라납니다. 마치 나무가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지만 가지는 바람과 햇빛을 자유롭게 받아야 더 건강하게 자라듯이 사람 사이에도 숨 쉴 틈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가끔 우리는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이유로 혹은 마음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불필요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어도 불안해지고 작은 표정 변화에도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며 혼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밀착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압박합니다. 내가 전하려는 다정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여유를 주고 있는가? 내 다정함이 혹시 상대를 올가매는 줄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 진짜 관계는 손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살짝 풀어도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관계는 거리를 두었을 때 더 단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붙어 있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가 내 곁에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전하는 한마디는 가까이서 쏟아내는 수많은 말보다 훨씬 더 진하게 울립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보다 멀리서도 서로를 믿고 바라볼 수 있는 편안한 시선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본능적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상대를 돕는 게 아니라 내 불안함을 덜기 위한 행동일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공감 속에서 피어납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직 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온갖 격려와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경험도 나중엔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말들이 오히려 그에게 잘 이겨내야 한다는 압박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한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해준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내가 힘든 게 내 탓은 아니지만 내가 옆에 있을게. 그 짧은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상대의 고통을 분석하거나 해결하려 듭니다. 하지만 아픔은 해결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무게를 함께 나눠 들어주는 것이 위로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라는 한마디와 함께 조용히 머물러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말 중 하나는 나는 내 기분을 다 알아 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이해한 척하는 말은 진심을 가볍게 보이게 만듭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느껴져. 이렇게 담백하게 말하는 편이 더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동정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더 깊게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가장 큰 배려는 그 고통을 함부로 치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머물러주는 존재,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오히려 긴 대화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 하면서도 종종 그 위로가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위로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결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억지로 강조하지 않아도 짧고 담백한 한마디와 함께 흘러가는 침묵 속에서 상대는 충분히 위로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정함을 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늘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다정함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다정함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정말 오래가는 관계를 지탱하는 힘은 다정함보다 믿음에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친구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문자를 가장 먼저 보내고 작은 기념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만큼 다정하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초조해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다정한 말을 건네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믿느냐라는 것. 관계에서 믿음은 과장된 표현 없이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어떤 날은 아무 연락이 없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편일 거야라는 확신이 남는 관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다정한 말을 듣더라도 그 진심을 의심하게 되는 관계도 있죠. 다정함은 순간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은 그 따뜻함을 오래 남게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사랑은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랑이나 우정, 모든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심이 있다면 그 마음은 무심한 시간 속에서도 서서히 확인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서 차분히 스며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는 늘 다정한 말이 오가는 사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침묵이 가능한 사람, 가끔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안정감은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다정함은 불빛 같아서 순간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금방 꺼질 수 있죠. 믿음은 태양처럼 변함없이 따스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불필요하게 다정함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그 사람에게 믿음을 쌓는 편이 훨씬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마음을 전할 때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무게를 실어버립니다.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말을 덧붙이고 설명을 늘어놓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오히려 흐려집니다.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은 의외로 단순하고 가벼운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가볍다는 것은 진심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선명하게 남기는 방식입니다. 짧은 문장 안에 담백한 진심이 그대로 드러나면 상대는 그 말에 스스로 여백을 채우며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하얀 도화지 위에 작은 점 하나가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처럼 단순한 언어가 오히려 오래 스며듭니다. 마음을 가볍게 전한다는 것은 덜어내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설득하거나 위로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한 발 물러서서 가장 중요한 말만 남겨두는 것. 그랬구나. 혹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말들이 긴 설명보다 훨씬 더 마음에 닿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해야 진심이 전해질 거라
착각하지만 사실 진심은 이미 우리의 표정과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히려 말을 덧붙이는 순간 그 진심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설명 없이 한마디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담백하고 그래서 가장 강력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진실은 단순할수록 힘을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볍고 단순한 말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진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상대의 내면으로 스며듭니다. 마음을 가볍게 전하는 법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나로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무게를 실지 않고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지만 짧게 남기는 것. 그 한마디가 때로는 긴 설명보다 더 오랫동안 마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정한 말을 더 자주 하고 배려를 더 많이 보여야만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오래가는 관계는 오히려 애쓰지 않아도 진심이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결이 이미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말을 적게 하게 됩니다. 밥 먹었어? 라는 짧은 안부 한마디가 많은 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꾸며낸 다정함보다 자연스러운 말투와 태도가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진심은 꾸밈이 없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유난히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화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군더더기 없는 말과 자연스러운 공기 덕분에 내 마음이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애쓰지 않는 다정함은 상대를 긴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오해는 애쓰는 순간 생겨나기도 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려 애쓰면 그 말은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꾸미지 않은 솔직한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다정한 말이 됩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늘은 그냥 내 얘기를 듣고 싶어. 이런 짧은 말이 더 진실하고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따뜻한 순간들은 대부분 화려한 언어로 채워진 장면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던 시간, 짧은 안부 속에 담긴 진심, 혹은 편안한 침묵의 공기가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애쓰지 않아도 전해지는 순간은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과 편안함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말과 태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관계를 오래 지탱하고 싶다면 불필요한 애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되는 말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담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말이나 거창한 약속은 쉽게 잊히지만 담백하게 건넨 한마디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오래 울립니다. 어릴 적 들었던 수고했다라는 말이나 뜻밖의 순간에 들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같은 짧은 말은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이 말들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꾸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백한 표현은 상대의 마음을 강제로 흔들지 않고 조용히 스며들어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말을 꾸미거나 길게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본래의 온도는 옅어집니다. 오히려 담백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해석의 여백을 남기며 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마치 단순한 흑백 사진이 오히려 더 선명한 감정을 전해주는 것처럼 불필요한 장식을 걷어낸 말은 오래도록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주려고 애쓰지만 사실 상대가 가장 기억하는 순간은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진솔한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만든 표현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담백하고 자연스럽게 나온 말은 그 자체로 상대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잔잔한 흔적을 남깁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담백한 표현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진심과 삶의 결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결코 오래된 흉내나 가식적인 언어에 묻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더 따뜻하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남기고 싶은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가 힘들 때 불쑥 떠오르는 한마디, 혼자 있을 때 위로처럼 스며드는 짧은 목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담백함은 단순함을 넘어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마음에 남는 것은 늘 단 한 문장, 마지막에 건넨 진심 어린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복잡하게 설명한 모든 말보다 내가 있어줘서 고마워, 너라서 다행이야 같은 짧은 말이 더 깊은 울림을 남기죠. 마음을 잘 전달한다는 건 결국 화려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진심을 남기는 일입니다. 장황한 위로가 오히려 피로하게 다가오는 반면 담백하게 건네는 한마디는 그 사람의 하루를 환하게 밝힙니다. 마치 어두운 길 끝에서 켜진 작은 불빛이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저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필요한 순간에 단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심은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차분한 목소리로 전할 때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 나를 가장 위로했을까? 떠올려보면 대부분은 담백하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작은 온도와 꾸밈없는 표현이었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도 작은 불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